이곳에 없으면 서울 전체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전국에서 밤길을 달려온 제철 수산물들이 모두 모여드는 곳,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수산물로 가득한 이곳에서도 절대 빠지지 않는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가 있는데요. 생긴 건 조금 못났지만 제 안에 품은 맛과 영양만큼은 으뜸인 해삼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제가 해삼을 찾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엄청 진짜 많아요. 많네요. 네, 진짜 아, 많아요. 해삼 진짜 싱싱해 보이는데 네. 어디서 보내드려요? 아, 얘들은요, 남해요. 완도 쪽에서 왔어요. 아, 완도에서 특별히 이렇게 좀 싱싱한 애들 고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섭씨 8도에서 12도에 제일 싱싱하게 잘 살거든요. 활동하고. 네네. 그리고 뭐 상태가 안 좋으면 완전히 물처럼 그냥 녹아요. 그 표면이 네. 녹아요. 아, 녹아서. 점점 녹아요. 지금은 이렇게 많이 딱딱하잖아요. 네, 보기만 해도 싱싱함이 절로 느껴지는데요. 이 바다의 건강한 기운을 가득 품은 오늘의 주인공, 어떻게 변신할지 기대되시죠? 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 해삼을 가장 싱싱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은요, 바로 이렇게 생으로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바다의 향도 느낄 수 있고 씹으면 씹을수록 약간 오돌도돌한 아주 독특한 식감도 함께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싱싱한 해삼을 시장에서 바로 구입을 하셨다 하면 어떻게 다듬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배를 갈라주시면은 이렇게 안에서 내장이 나옵니다. 자, 이 내장을 제거를 해주세요. 자, 그냥 손으로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 부분을 도려내 주시면 돼요. 아주 옅은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헹궈주세요. 자, 이 해삼은요, 이 긴 몸통 안에요, 이렇게 여러 개의 줄 보이시죠? 이게 관족이라고 해서 이 석회질의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뼈대가 있어서 이렇게 딱 썰었을 때 그 식감 있잖아요. 아주 오돌오돌한 그 식감이 바로 요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 해외에서는요, 이렇게 긴 모양 때문에 sea cucumber, 바로 바다의 오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정말 오이처럼 정말 길쭉하죠? 자, 저는요, 오늘 물론 싱싱한 해삼 그대로 먹으면 좋지만 또 뭔가 좀 색다르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불린 해삼을 쓸게요. 보통 해삼 하면은 이 중국 음식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미 조선시대부터 이 해삼을 아주 다양하게 즐겨왔습니다. 규합총서라는 책을 보면은요, 뭐 신선로라던가 아니면 어체의 재료로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음식 드미방이라는 책을 보면은 또 해삼찜이라던가 해삼탕 아니면 또 해삼초, 굉장히 또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이 불린 해삼을 가지고 또 맛있게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재료 이제 넘어갈게요. 이 새우를 으깨주세요. 칼 등으로 이렇게 먼저 한번 으깨주시면요, 좀 더 편하게 으깨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으깨셨으면은 이렇게 칼 등으로 이렇게 해서 쳐주세요. 새우를 넣으시고요. 화이트 와인을 이렇게 스프레이에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칙칙 뿌려주세요. 다진 마늘, 다진 파, 소금, 후추, 전분가루를 살짝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새우는요, 다져서 미리 또 이렇게 양념을 좀 해주시고요. 그동안에 저는 또 해삼을 이 상태로 바로 쓰셔도 좋지만 프라이팬에다가,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약한 불에서 서서히 굴려가면서 해주셔야지 돼요. 자, 해삼을 이렇게 달군 팬에다가 한번 이렇게 굴려주는 이유는요, 바로 열을 가함으로써 안에 있는 수분이 좀 날아가는 효과가 있고요. 또 식감 역시 좀 더 탱글탱글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해삼 한 2, 3분 정도만 이렇게 잘 굴려주셨어요.
앞뒤로 닦아주세요. 해삼은요, 보통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데요. 이 서해나 또 남해의 그 얕은 바다에서도 서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해삼은요, 수온이 한 19도 이하에서 성장을 크게 하는데 그 이상 또 수온이 올라가면은 성장판이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해삼은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부터 또 동지 전후로 드시는 게 가장 최고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딱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해삼 제가 프라이팬에다가 요리조리 굴린 게 이제 다 식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제가 새우를 채워 넣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자, 이렇게 새우를 굉장히 또 알뜰하게 제가 채웠습니다. 여기다가 전분가루랑 달걀을 묻힐 거예요. 보통 전 부치실 때 하는 과정이잖아요. 달걀도 거기 새우 묻힌 그 입구에만 이렇게 묻혀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구울 겁니다. 자, 이렇게 달걀을 묻힌 해삼을, 자, 이렇게 새우가 익을 때까지 이 상태로 익혀주시면 돼요. 해삼은요, 이 보약이라고 할 정도로 그 영양가가 아주 풍부한데요. 이 멍게와 해파리와 함께 이 3대 저칼로리 수산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지방 함량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또 단백질, 철분, 칼슘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피로도 해소시켜주고 또 피부도 아주 좋게 해주고 또 노화도 방지해주는 아주 기특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해산물과는 달리 이 철과 또 인이 풍부해서 이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도 먹이시면 굉장히 좋아요. 보통 해삼 어린이들 잘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이 음식 만들어서 먹이시면 굉장히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익는 동안에 함께 곁들이는 채소를 제가 준비를 할 텐데요. 다진 마늘 살짝만 넣고 버섯을 투입. 동충하초도 맛있게 볶아줬고요. 이제 접시에 담아서 소스를 후다닥 만들어서 같이 곁들여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기다가 석이버섯 가루를 살짝만 뿌려줄게요. 풍성하게 야채도 민들레예요, 민들레. 자, 여기에 곁들인 소스는 뜨거운 소스가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전에다가 간장 찍어 드시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후다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간장, 매실청, 레몬즙, 참기름 아주 살짝, 홍깨. 자, 호두와 잣을 저는 섞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갈아줄게요. 좀 듬뿍 넣어주세요. 그래야 좀 더 고소하거든요. 바로 섞어서 옆에다가 살짝 샐러드에다가도 살짝 뿌려주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정말 영양가가 아주 긴 몸 안에 가득가득 든 해삼을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안에 새우 꽉꽉 채워서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먹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셔서 오늘 저녁 풍성하게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바로 바다의 오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정말 오이처럼 정말 길쭉하죠? 자, 저는요, 오늘 물론 싱싱한 해삼 그대로 먹으면 좋지만 또 뭔가 좀 색다르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불린 해삼을 쓸게요. 보통 해삼 하면은 이 중국 음식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미 조선시대부터 이 해삼을 아주 다양하게 즐겨왔습니다. 규합총서라는 책을 보면은요, 뭐 신선로라던가 아니면 어체의 재료로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음식 드미방이라는 책을 보면은 또 해삼찜이라던가 해삼탕 아니면 또 해삼초, 굉장히 또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이 불린 해삼을 가지고 또 맛있게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재료 이제 넘어갈게요. 이 새우를 으깨주세요. 칼 등으로 이렇게 먼저 한번 으깨주시면요, 좀 더 편하게 으깨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으깨셨으면은 이렇게 칼 등으로 이렇게 해서 쳐주세요. 새우를 넣으시고요. 화이트 와인을 이렇게 스프레이에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칙칙 뿌려주세요. 다진 마늘, 다진 파. 이곳에 없으면 서울 전체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전국에서 밤길을 달려온 제철 수산물들이 모두 모여드는 곳,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수산물로 가득한 이곳에서도 절대 빠지지 않는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가 있는데요. 생긴 건 조금 못났지만 제 안에 품은 맛과 영양만큼은 으뜸인 해삼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제가 해삼을 찾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엄청 진짜 많아요. 많네요. 네, 진짜 많아요. 해삼 진짜 싱싱해 보이는데 네. 어디서 보내드려요? 아, 얘들은요, 남해 완도 쪽에서 왔어요. 아, 완도에서 특별히 이렇게 좀 싱싱한 애들 고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섭씨 8도에서 12도에 제일 싱싱하게 잘 살거든요. 활동하고. 네네. 그리고 뭐 상태가 안 좋으면 완전히 물처럼 그냥 녹아요. 그 표면이 네. 녹아요. 아, 녹아서. 점점 녹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딱딱하잖아요. 네, 보기만 해도 싱싱함이 절로 느껴지는데요. 이 바다의 건강한 기운을 가득 품은 오늘의 주인공 어떻게 변신할지 기대되시죠? 소금, 후추, 전분가루를 살짝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새우는요, 다져서 미리 또 이렇게 양념을 좀 해주시고요. 그 동안에 저는 또 해삼을 이 상태로 바로 쓰셔도 좋지만 프라이팬에다가,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약한 불에서 서서히 굴려가면서 해주셔야지 돼요. 자, 해삼을 이렇게 달군 팬에다가 한번 이렇게 굴려주는 이유는요, 바로 열을 가함으로써 안에 있는 수분이 좀 날아가는 효과가 있고요. 또 식감 역시 좀 더 탱글탱글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해삼 한 2, 3분 정도만 이렇게 잘 굴려주셨어요. 앞뒤로 닦아주세요. 해삼은요, 보통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데요. 이 서해나 또 남해의 그 얕은 바다에서도 서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해삼은요, 수온이 한 19도 이하에서 성장을 크게 하는데 그 이상 또 수온이 올라가면은 성장판이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해삼은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부터 또 동지 전후로 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 해삼을 가장 싱싱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은요, 바로 이렇게 생으로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바다의 향도 느낄 수 있고 씹으면 씹을수록 약간 오돌도돌한 아주 독특한 식감도 함께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싱싱한 해삼을 시장에서 바로 구입을 하셨다 하면 어떻게 다듬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배를 갈라주시면은 이렇게 안에서 내장이 나옵니다. 자, 이 내장을 제거를 해주세요. 자, 그냥 손으로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 부분을 도려내 주시면 돼요. 아주 옅은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헹궈주세요. 자, 이 해삼은요, 이 긴 몸통 안에요, 이렇게 여러 개 줄 보이시죠? 이게 관족이라고 해서 이 석회질의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뼈대가 있어서 이렇게 딱 썰었을 때 그 식감 있잖아요. 아주 오돌오돌한 그 식감이 바로 요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 해외에서는요, 이렇게 긴 모양 때문에 sea cucumber 드시는 게 가장 최고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딱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해삼 제가 프라이팬에다가 요리조리 굴린 게 이제 다 식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제가 새우를 채워 넣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자, 이렇게
새우를 굉장히 또 알뜰하게 제가 채웠습니다. 여기다가 전분가루랑 달걀을 묻힐 거예요. 보통 전 부치실 때 하는 과정이잖아요. 달걀도 거기 새우 묻힌 그 입구에만 이렇게 묻혀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구울 겁니다. 자, 이렇게 달걀을 묻힌 해삼을, 자, 이렇게 새우가 익을 때까지 이 상태로 익혀주시면 돼요. 해삼은요, 이 보약이라고 할 정도로 그 영양가가 아주 풍부한데요. 이 멍게와 해파리와 함께 이 3대 저칼로리 수산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지방 함량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또 단백질, 철분, 칼슘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피로도 해소시켜주고 또 피부도 아주 좋게 해주고 또 노화도 방지해주는 아주 기특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해산물과는 달리 이 철과 또 인이 풍부해서 이 성장기 어린이